체육해서 졸리다며? 졸릴 예정이라며? 아니야? 아 그래? 오케이. 해보자. 그 말이 책임져. 알았어. 자, 일단 뭐 진도가 빠른 상태는 아니지만 그냥 속도대로 나가겠습니다. 원래 하던 속도대로. 자, 지난 시간에 여러 나라의 성장 공부했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런 거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삼국으로 넘어갈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걸 했었고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걸 했었고 오늘은 삼국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삼국시대를 우리는 고대 국가라는 표현을 써요. 고대 국가. 자, 그러면 여러 나라의 성장과 고대 국가의 차이점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 고대 국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삼국시대를 말하는 거거든. 삼국시대. 그러면 삼국시대 초기가 있을 거고 삼국시대 중기 이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시대를 얘기할 거야.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좀 봐야 돼. 자, 내가 초기라는 말이 나오면 성격이 어떻다라 그랬지? 그치, 이전의 성격을 가지고 간다 그랬다. 그러면 삼국시대 초기는 이전의 성격들이 반영이 되는 걸 거고 이전의 성격이 반영된다는 소리는 왕권이 어떻다는 소릴까? 그렇지, 약하다는 소리일 거야. 왕권이 약화된다라는 소리일 거야. 그 다음에 왕권이 약하다는 소리는 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부족들의 세력이 어떻다? 그렇지, 강하다라는 소리일 거야. 자, 그러면 중기로 넘어가서는 왕권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왕권은 강화될 거야. 그러면 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부족들의 세력은 어떻게 될까? 약화될 거라고. 이걸 지난 시간에 그림을 표현했는데 왕권이 약하고 부족권이 강하다라는 건 왕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왕을 견제하면서 연맹체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였고 왕권이 강하고 부족이 약하다라는 건 왕 안에 부족이 편제된다는 소리였어. 자,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약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강해지는 경우는 없지. 즉 왕권이 약했다 강해지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도대체 왜 강해졌을까? 이걸 좀 기억해야 돼. 그 첫 번째는 왕이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 생겨. 우린 그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령이라고 불러. 율령이 반포가 돼. 율령은 법을 뜻해. 강력한 법이 형성이 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통솔할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생각을 해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약간 이제 권한이 올라가고 권력이 세진다라는 건 나를 잘 따른다는 소리지. 내가 막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내 수업 안 듣고 여기서 영어 공부하고 있고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한국사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잖아. 내가 지나다니면 막 뒤에서 킥킥거리고 내 등에다 포스트잇 붙이고 이러면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다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는 건 내 권위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 권위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백성들보다 내가 이 신하들보다 뭔가 특별해야 돼. 특별하다는 건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가 어디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고 내가 여러분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뜻이고 이건 어디로부터 오냐면 종교로부터 온다고. 따라서 무슨 종교가 들어오냐면 불교. 당시 불교가 수용이 되면서 이 불교에 의해서 왕이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족이 왕 안으로 편제가 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내가 1등, 2등, 3등, 4등 얘네들을 줄을 딱 세워놓고 야 1등이 2등 관리해. 2등이 3등 관리해. 그럼 난 누구만 관리하면 돼? 1등만 관리하면 되지. 이런 형태로 다시 재편이 되면서 난 오히려 통치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지.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등제라고 해. 관리의 등급을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이 세 개가 마련되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삼국시대는 이 세 개의 율령, 반포, 불교, 수영, 관등재, 수립이 어느 왕 때 누군가에 의해서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각 나라가 왕권이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가 보여질 거야. 그럼 그걸 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잘해봤자 신라 조금밖에 못 나갈 거야 아마. 자, 먼저 볼게. 자, 고구려부터 보면 먼저 한 3세기 이전까지를 볼게. 자, 그 전에 우리 혹시 여러분들 세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 지금 2022년은 몇 세기죠? 21세기. 759년은 몇 세기? 8세기. 643년은 몇 세기? 7세기. 1252년은? 13세기. 그러면 1000년은? 10세기야, 11세기야? 뭐라고? 10세기야, 10세기가 아니라 11세기야. 어떻게 계산하냐면 뒤에 숫자를 지우고 앞에 두 개 남겨두고 뒤에 숫자를 지우고 플러스 1을 하면 돼. 이게 세기 계산이야. 그러니까 21세기, 8세기, 7세기, 13세기, 11세기가 될 거야. 한국사에서 연도를 막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몇 세기가 몇 년대부터 몇 년대까지 이제 요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세기 이전 3세기까지라고 하면 몇 년도까지를 말하는 걸까? 그치, 300년 되기 이전까지를 말하는 거겠지? 그 정도 파악된다라는 거 하면 사실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연도 외울 건 없어. 자, 그럼 하나씩 봐볼게. 먼저 3세기 이전에 백제부터 잠깐 볼게. 백제는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이왕이 무슨 업적이 있냐면 고이왕이 일단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해요. 자, 한강을 장악한다. 당시에 한강을 장악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속도도 어쩔 수밖에 없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고이왕이 한강을 장악한다는 소리는 아, 백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성기가 오겠구나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고, 고이왕의 업적 중 하나가 관등제를 만들어요. 관등제 어디다 적어놨었어 내가? 여기다 적어놨었지. 아, 자리도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와, 관등제까지 먼저 만드네? 그러면 100% 이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왕권이 어떻겠다? 겁나 세겠다. 그래서 이 고이왕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근초구왕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근초구왕 때 백제에 뭐가 되는 거야? 전성기가 되는 거야. 이 근초구왕 시기가 4세기입니다. 그럼 보자. 이제 우리는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면 그 다음은 시선을 어디로 돌릴까? 바깥으로 돌리는 거야. 즉 이미 고이왕 때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따라서 근초구왕의 업적 중에 대부분 다 바깥으로 뭘 하는 거야. 알았어? 첫 번째로 뭐 하냐면 마한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을 해요. 마한은 사만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뭔가 마한이 뭔진 잘 모르더라도 아, 외부적으로 뭔가 정복을 하네. 아, 영토를 좀 넓혀가고 있네. 요건 알아야 돼.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감이 와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중국도 진출하고요. 왜라고 하는 당시 일본까지 진출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와야 되냐면 아,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됐으니까 외부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즈음에 고구려는 어떤 상황인지 볼게. 먼저 고구려는 3세기 이전에 태조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 태조왕의 업적은 뭐냐면 당시에
아직 고구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옥저라는 곳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우리가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한나라에서 뭘 설치한다 그랬지?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한다 그랬어. 간섭하는 걸 설치한다 그랬다고. 그러면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그 한사군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쫓으려고 노력한다 그랬지? 그 왕이야. 그래서 한사군을 공격합니다. 태조왕 때. 자, 그리고 나서 고국 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지금 왕이랑 업적 다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외워요. 고국 천왕은 어떤 업적을 하냐면, 이거 적어볼 테니까 한번 맞춰봐. 부족적 성격을 행정적으로 바뀌었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맞아, 왕권 강화. 오케이. 어떤 형태의 왕권 강화일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공무원? 맞아. 비슷해. 부족적인 걸 행정적으로 바꿨다는 소리는 이 그림이야. 얘들아. 이게 무슨 형태야? 부족적인 거야. 행정적은 방금 말했듯이 왕 밑으로 공무원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왕권 강화도 맞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이잖아. 이 말은 내가 아까 뭐라고 표현될 수 있었어? 이걸로도 표현될 수 있었지. 즉, 고국천왕의 이런 성격은 백제 누구랑 비슷한 업적인 거야? 이거랑 비슷한 업적인 거잖아. 다른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쓴 거야. 뜻은 같은데. 이해했어?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소수리망이거든. 소수리망은 뭘 하냐면 불교를 수용해요. 그리고 학교도 만들어. 태학이라는 학교도 만들어. 그 다음에 율령도 만들어. 자, 지금은 이미지만 가져가자. 우리가 외우지 말고. 관등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족적 성격의 느낌을 행정적으로 바꿨다. 불교도 만들었다. 율령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왕권이 셀 수밖에 없어? 약할 수밖에 없어? 셀 수밖에 없지. 그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고구려에서 엄청나게 강하다고 얘기한 광개토 대왕인 거야.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의 전성기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우지 말고 봐봐. 내부적으로 완성이 됐지? 그럼 광개토 대왕은 당연히 시선을 어디로 돌린다? 외부적으로 돌릴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도 당연히 영토를 확장시킬 거라고. 어디로? 만주 지역으로. 중국 지역으로. 또 아직 우리가 못 차지하고 있는 어디 지역? 한강 지역으로. 여기까지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잠깐 지도 한번 그려볼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 그래서 백제, 신라, 고구려인 상황이야. 광개토 대왕은 이쪽으로 진출하면서 영역을 엄청나게 확장시키고 제대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래로 내려가려는 준비까지 했던 거야. 광개토 대왕의 욕심은 조금 더 위에는 이제 거의 다 장악한 것 같으니까 아래로 좀 더 내려가서 아예 이 한반도 전체를 고구려가 다 씹어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자, 그런데 마침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생겼어. 당시 신라가 누구의 공격을 받냐면 일본의 공격을 받아. 그런데 그냥 일본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 신라 밑에 조그맣게 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 이 가야랑 손을 잡고 신라를 친 거야.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일본과 가야가 손을 잡고 날 친다? 굉장히 위협적이겠지.
그래서 이 신라가 어떡하지 하다가 어쩔 수 없다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광개토대왕은 자기가 힘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신라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거 완전 땡큐네. 내가 신라를 도와주고 나중에 신라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도와준 뭘 요구하면 되겠다? 대가를 요구하면서 간섭하면서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따라서 이 광개토대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라가 도움을 요청해요. SOS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가야와 외를 어떻게 해버리면 격퇴시켜버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업적을 이제 누가 이어받아야 돼?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이어받지. 그게 누구야? 장수왕. 장수왕도 고구려의 전성기에 준하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위로 갔잖아. 그럼 아들은 어디로 가? 아래로 가. 그래서 아들이 가는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 그러냐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남진 정책이라 그래. 외우지 마.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인 거야. 줄임말이야.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이라고. 그러면 보자. 고구려의 땅이 이렇게 넓으면 넓은 땅덩어리 수도는 어디가 있는 게 좋아? 수도는 가운데에 있는 게 좋지. 그래서 가운데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외부에 있는 중국 지역이라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수도가 굉장히 멀리 느껴졌을 거야. 장수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도를 자체를 어디로 옮겨? 아래로 옮겨. 그 수도로 옮기는 지역이 어디냐면 평양이야.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해. 자, 질문 겸 퀴즈. 장수왕의 평양천도에 담긴 본심은 뭘까? 대외적으론 야 우리 내려가야 되니까 수도 좀 옮기자 라고 했겠지만 그 본심은 뭘까? 그래 왕권 강화인데 그 의미가 뭘까? 왜 수도를 천도하면 왕권 강화야? 신하들이 바뀌니까? 오, 접근이 비슷해. 예를 들어 볼게. 광개토대왕이 무슨 아이언맨도 아니고 혼자 이 영토를 다 장악했을 것 같아? 분명히 100%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사람 심리는 내가 도와줬으면 뭔가를 바라기 마련이야. 따라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는 많이 도와줬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따라서 광개토대왕의 다음 왕은 그 대가를 바라는 그 신하들의 영향, 그걸 걔네들 다 도와주면서 걔네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나라를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권한이 약해지겠어. 장수왕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따라서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손절치고 싶은 거지. 그 방법으로 뭘 선택한 거야? 새롭게 수도를 옮겨버린 거지. 수도를 옮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롭게 내 세력을 만들면서 새롭게 통치를 하면 이전에 광개토대왕 시대에 있던 신하들과는 손절치고 새롭게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었을 거야. 그것이 수도천도의 의미야. 비단 고구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등장하는 모든 수도의 천도는 다 이런 의미를 들고 있어. 그래서 이런 수도천, 이건 약간 심화야, 얘들아. 그래서 장수왕의 이 업적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거의 다 왔어 이제. 한 70% 했거든?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럼 신라 볼게. 자, 신라는 어느 포인트에서 얘기할 거냐면 잠깐 요 4세기쯤으로 가면 신라에는 내물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 근데 이 내물왕은 가로치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립간이라고 써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지만 당시는 왕이라고 안 불렀어. 내물 마립간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왕 이전에 마립간이란 칭호를 썼었어.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 쿠빌라이 칸, 징기스 칸 이런 거 혹시 들어는 봤잖아. 내용은 안 물어볼 테니까. 칸이라는 게 지도자야. 최고 권력자라고. 우리도 비슷한 용어야. 우리도 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최고 지도자를 뜻했어. 그래서 뇌물 마립간이라는 표현을 썼었어. 이 뇌물왕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시로 왕위를 세습했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왕이 되는 사람을 김씨로만 정한대. 그럼 그 이전에 어떻단 소리야?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윤씨도 있고 문씨도 있고 다 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전에는 여러 성씨가 왕을 했는데 이제는 김씨로 왕위 세습을 했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들만 왕? 오케이,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게 돼? 강화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이 말이라고. 이 그림이라고. 원래 이 왕자리에는 김씨도 들어가고 다음에 이씨 부족도 들어갔고 석씨 부족도 들어가고 박씨 부족도 들어갔었어. 근데 이제는 누구 밑으로 다 편제되는 거야? 김씨왕 위로 다 편제되는 거야. 나머지 이씨, 박씨, 석씨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신하가 되는 거야. 관리가 되는 거라고. 이 그림이야. 이해했어? 자, 그럼 이거랑 비슷한 게 뭐야? 이거지. 이거랑 비슷한 게 뭐였어? 이거지. 지금 같은 걸 했는데 그냥 표현만 달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순리상 이 다음은 왕권이 어떻게 돼? 강화되는 게 맞지. 강화되는 게 맞는데 왜 신라가 변수가 있냐면 그 다음 왕권이 강화돼야 되는데 누가 쳐들어온 거야. 그래, 가야랑 왜가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탄력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 요인이 있어서 한번 주춤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뒤늦게, 아주 뒤늦게 왕권이 강화가 돼. 그 왕권 강화되는 왕이 지증왕.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버풍왕, 진흥왕 이런 왕들이야. 왜 얘네는 왕권 강화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늦게 됐으니까 왕들이 바빠. 할 게 많아. 그래서 엄청나게 업적을 뒤늦게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왕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 자, 이 내무랑이 지금 가야랑 외가 쳐들어오면서 고구려가 도와줬다 그랬지. 그래서 고구려에 뭐가 심화되냐면 내정 간섭이 심화가 돼. 그래서 겨우겨우 고구려가 내정 간섭으로 인해서 가야랑 외를 격퇴시켜줬다? 이때 그러면 이 가야는 어떻게 된 거야? 고구려에 의해서 격퇴된 거지. 그치? 이때 내정 간섭하면서 이때 격퇴된 가야가 무슨 가야냐면 금관 가야야. 봐봐. 가야는 원래 8개의 가야가 뭉쳐져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하나씩 얘기 안 할게. A가야, B가야, C가야, D가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가야야 라고 손잡고 있었다고. 그러면 8개의 가야 중에 우리도 지금 뭐 20 몇 명 있는 애 중에 대표 한 명 뽑잖아. 그게 누구야? 반장이지. 8개의 가야 중에 대표 가야를 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야가 금관 가야라고 하는 가야였어. 이 가야가 무슨 짓을 벌인 거냐면 신라를 쳐들어갔다가 된통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가야는 어떻게 될까? 세력이 약해지겠지. 그래서 이 가야가 멸망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대표가 대가야라고 하는 가야야. 이 부분만 집중해봐.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라고? 이게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지도를 하나 줘. 지도를 하나 준다고. 그래서 여기 금관가야를 표시해줘. 여기 대가야를 하나 표시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 그래서 A 이렇게 줘.
다음 금강가야가 대가야로 가게 된 A의 이유를 찾으시오 나온다고. 그럼 뭐야? 아니면 A로 가게 된 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A로 가게 된 이유는 뭐야? 누가 쳐들어왔다고? 그래,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와. 자, 여기서 심한 문제 좀 더 꼬아볼까? 그렇게 된 왕의 업적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광개토대왕을 유추하게 한 다음에 뭘로 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묻는다고. 이거면 한 문제에 뭐랑 뭐 묻는 거야? 가야랑 고구려를 다 물을 수 있는 문제야. 이런 게 수능 스타일 문제야. 알았어? 중학교는 뭐 이런 거 이거 비워놓고 금강가야 찾으시고 대가야에서 찾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좀 더 사고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금강가야까지 운영됐던 가야를 무슨 가야라고 하냐면 가야의 앞부분이라고 그래서 전기가야라고 해. 금강가야 이후에 대가야가 주도하는 시기를 우리는 후기가야라 그래. 그래서 정리하면 가야는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나눌 수 있다. 전기가야를 주도했던 가야는 무슨 가야? 금강가야. 후기가야를 주도했던 가야는 무슨 가야? 대가야.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광개토대왕의 신라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격퇴이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면 가야가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책 잠깐 펴보고 체크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2페이지 배웠던 것만 체크만 하고 오늘 수업을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 2페이지 삼국과 가야가 건국되다 부분 보시면요. 뭐 태조왕, 고국천왕, 소수리왕 각각의 업적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고국천왕의 행정적 성격 강화. 거기에다 밑줄을 좀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페이지. 조그만 책이에요. 조그만 책. 요 책 2페이지입니다. 자, 백제는 넘어가고 신라 볼게요. 신라는 내무랑에 밑줄 치고 마립간칭호. 그러면 김씨 왕이 세습.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와닿아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야는 방금 얘기한 게 다야. 이게 다야. 내가 얘기한 게 이게 다라고. 전기가야는 금강가야. 후기가야는 대가야. 근데 얘네들이 바뀌게 된 이유는 광개토대왕의 공격. 자, 이제 좀 중요해. 이제 잘 봐봐. 2번과 3번을 같이 볼 건데 2번에 1번에 여러 부의 연맹체 보여? 거기에 밑줄 쳐봐. 여러 부의 연맹체. 조그만 책이야. 조그만 책. 그러니까 얇은 책 보세요. 자, 2번에 1번 밑줄 쳤어? 여러 부의 연맹체. 자, 3번에 1번 봐봐. 각 부의 세력 약화 밑줄 쳐봐. 그래서 2번에 1번과 3번에 1번을 화살표로 이렇게 쳐봐. 이렇게 쳐보라고. 2번에 1번 이렇게 있고 3번에 1번 이렇게 있잖아. 화살표로 쳤어? 자, 이렇게 화살표로 치고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면 화살표로 치고 여기다가 A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된 고구려의 왕은 누구야?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부가 각 부의 여러 연맹체라고 돼 있잖아. 부가 이렇게 연맹해 있다고. 거기서 각 부가 약화됐대. 여기서 부라는 건 부족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끼리 딴딴하다가 약화됐대. 이렇게 해서 A인데 이걸 한 고구려의 왕이 누구냐고. 이거잖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해했어? A의 업적을 수행한 백제의 왕은 누구야? 고위 왕인 거야. 오케이? A를 업적을 한 신라 왕은 누구야?
네모랑. 오케이?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어? 다 A를 수행한 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에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주고 각 왕 이름들 써놓겠지.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 그림이 2번에 1번인 거야. 이 그림이 3번에 1번인 거라고.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지었으면 이 화살표로 가게 된 이유를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봐봐. 3번에 1번 봐봐. 관등제 편입 보여? 관등제 동그라미. 3번에 3번 보여? 물령, 반포, 불교, 수용, 동그라미.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왜 계속 같은 말 반복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럼 외워야 돼.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 내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는 이유는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반복되잖아. 그럼 이 얘기를 언제 또 할 것 같아? 고려시대 또 하겠지. 조선시대 또 하겠지. 그때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얘기해 준다니까, 나한테.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는 이런 걸 하겠구나. 종교적으로 뭘 정리하는구나. 체제를 정비하는구나. 그 다음에 체제가 정비됐으면 그 다음 왕은 뭘 하겠구나? 영토를 확장하겠구나. 지금 그런 과정을 배우는 거야. 따라서 지금은 좀 어려워도 고려, 조선을 넘어가면 여러분들 더 쉽게 접근을 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까지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백제는 고이왕의 관등제 정비 다시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근초고왕의 마한, 정복, 중국 외 교류 다 영토 확장과 외부적인 진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세기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거기서 좀 중요한 건 신라의 요청으로 외와 가야 연합군 격파. 거기다 밑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왕은 남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세기 신라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7세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신라 그 다음에 통일까지 나가기가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